이번엔 3.1절에서 정부가 제대로 전쟁에 대비하지 않을 경우 국민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자동차는 아무런 목표도 계획도 성과도 없이 전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자살하는 사람은 많이 봤지만 자살하려는 국가는 처음 본다는 말까지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전 유튜브에서는 현대전은 총력전이고 따라서 총력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부, 군대, 국민이 3일체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전쟁 수행의 핵심이 돼야 할 정부가 제대로 전쟁을 대비하지 않거나 수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역사적으로 이런 상황은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에 관한 이론이나 어떤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데 군대가 어떻게 전쟁에 대비하며 국민들이 어떻게 전쟁을 지지 및 지원하겠습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두뇌가 외부의 위협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거나 또 대응하려고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는 사실은 대책이 없는 겁니다. 불행한 사실이지만 역사적으로 전례도 없었고 국제사회에서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현재 한국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 정부는 안보를 전혀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고 북한을 적으로도 인식하지 않으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대비책은 전혀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폐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면서 북한의 핵 위협이나 핵 공격 가능성은 무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폐기를 위한 조치를 하나도 강구하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북한의 선의를 기대한 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이 다양한 형태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위협뿐만 아니라 온갖 조롱을 해도 정부는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근거인지 모르지만 현 정부와 대통령은 전쟁은 없다,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면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상황을 불안하게 생각하는 많은 국민, 특히 안보를 중요시하는 국민들이 다양한 모임과 유튜브 등을 만들어 현 상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말마다 광화문에서 태극기를 휘두르면서 안보를 걱정하고 다양한 토론회를 통하여 나름대로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그들의 제안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소용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를 통해서 국가 지도부를 교체합니다. 안보를 걱정하거나 중시하는 국민들이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은 선거에서 안보를 중시하는 정치인을 선발하고 이들이 안보를 중요시하는 정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안보를 중요시하는 정당, 정치, 국민들이 단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사람마다 달라서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보를 중요시하는 정당과 정치인의 통합, 그 국민들의 단결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보자 합니다. 첫째, 안보를 중요시하는 모든 정당, 정치인, 국민은 한편이고 동지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안보 강화라는 목표가 같으면 태도, 인식, 방법은 다소 달라도 함께 가야 합니다. 진정 안보를 중시하는 국민이라면 같은 편을 비판하는데 시간, 정열, 노력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가용하다면 북한과 동조하거나 안보를 경시하는 국민들 비판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둘째, 모든 국민들은 항상 내가 국가 안보를 위하여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자문해야 합니다. 안보 중시 정당의 원로 정치인들은
유능한 정치 신인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기득권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 신인들 역시 원로 정치인들을 존중하면서 정해진 규칙이나 결론을 따르고 그럼으로써 자신도 자제를 해야 합니다. 안보 중시 국민들은 나의 한마디 한 행동이 과연 국가의 안보에 기여하는지 아니면 마음만 있지 기여하지도 않고 오히려 훼손시키는지를 자문하고 그러한 훼손시키는 언행은 자제해야 합니다. 셋째, 안보를 중요시하는 국민이라면 다른 국민들을 비난하거나 수정을 요구하는 자세는 자제해야 합니다. 다른 안보 중시 국민들의 미흡함이나 못마땅함이 보이더라도 가능하면 이해해주고 시간이 지나면 좋은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로 기다려줘야 합니다. 하고 싶은 나쁜 말이 혀끝에 있더라도 자제해야 합니다. 국민들 모두가 조용히 무실력행으로 전쟁에 대비한다면 저절로 단결될 것이고 저절로 통합될 것입니다. 넷째, 안보를 중요시하는 정당에서는 정당 내에서는 물론이고 바깥에서도 참신한 인재들을 대거 영입하고 다수의 이 안보 중시 정당들은 특정 선거구에는 여러 후보를 단일화해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단일화를 위해서 국민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 방식도 도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당 외에 있는 유능한 인재들이 대거 모여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보 중시 정당의 정치 지도자들은 이러한 정신하에 공정한 경선, 선거를 위한 규칙을 조기에 합의 및 결정하고 그에 따라 경선을 추진해야 합니다. 다섯째, 안보 중시 정당의 총선 승리와 국민 지지 획득을 위하여 차기 대선 후보로서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영입 또는 추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들이 영입되어야 국민들이 안보라는 주제를 알게 되고 또 이들이 당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를 쇄신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보 중시 정당의 대표를 비롯한 당직자들이 지금부터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는 나보다 정치력이 있고 더욱 훌륭한 비전을 갖고 있으며 더욱 대국민 설득력이 높은 인재들을 삼고 초려해서 영입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에 직면하게 되면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과 싸웠던 일이 얼마나 사소한지를 깨닫고 후회하게 됩니다. 나이 든 사람은 몸의 어느 부분이 아플 때마다 죽음의 가능성을 생각을 하면서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반성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다른 어떤 것도 그보다 더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생존, 즉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해질 수 없습니다. 안보 중시 정당, 정치인,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생존에 관한 일 이외에는 절대 다투지 말고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로지 단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